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명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볼거리 많고 재미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전통시장에도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며 상인들의 힘을 모아 골목 상권 살리기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전통시장의 한 해 노점상들도 사업자를 내고 영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상인들이 지역화폐 확대 방안으로 제시한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도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현장 지시했다. 이 지사는 지난 9일 오후 6시 광명 전통시장 고객쉼터에서 광명 전통시장 상인 등 30여 명 등과 간담회를 갖고 상인들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의 재산과 부는 많아지는데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것은 대형 유통점, 유통재벌 등의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반대만 하고 한숨 쉬고 있어서는 안 되고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영세자영업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과거에는 소비가 생존을 위한 행위였지만 지금은 즐기기 위한 소비가 늘고 있다. 소비 현장을 재밌고 친절하고 아기자기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골목 상권인 협동조합도 만들고 상인회도 조직해서 공동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전통시장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일인 만큼 열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지역화폐 사용을 노점상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안경의 광명 전통시장 조합이 사장은 광명 전통시장 내 400여 개의 점포 가운데 80여 개가 노점 형태인데 사업자를 못 내니 지역화폐를 받을 수가 없다라며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지역화폐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노점상들도 사업자를 내고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례 사항이 아닌 법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며 만약 도나 시군 차원에서 바꿔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일리가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해줘야 세금 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도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현장에서 지시했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지역화폐 카드를 자녀들의 용돈이나 세뱃돈으로 주는 아이디어를 상인들에게 제안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카드를 아이들 용돈으로 주면 참 좋다고 한다며 지역화폐를 퇴폐성이 있거나 사행성이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없다 보니 아이들이 엉뚱한 짓도 안 하고 관리가 된다고 들었다고 소개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이 지사는 광명 전통시장에서 열린 경기 지역화폐 방방곡곡 데이트 30일에 참가해 가수 김연자, 현진영 씨 및 박승원 광명시장 등과 함께 경기 지역화폐 홍보 활동을 펼쳤다. 다음 뉴스. 경기도가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326억여 원 규모의 2019년 제3회 추가 경정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사업 예산안이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경제 침공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한층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산업계에 타격이 우려되던 지난 8월 초 도의회가 민첩하게 긴급 제안해준 덕에 의회와 집행부가 한 마음으로 추경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2회 추경 이후 50여일 만에 신속하게 이번 추경을 심의, 의결해준 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이번 추경 예산은 수출 규제 여파가 미친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든든한 지원이 될 것이라며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태풍 피해와 관련해서도 이 지사는 경기도를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더불어 농작물과 시설물 등의 피해가 있었고 한가위 특수를 기대하던 지역 상권도 타격을 입었다라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도민들의 우려를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총 326억 원 규모의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사업 예산안은 연구개발 분야 225억 원, 자금 지원 분야 100억 원, 전략 수립 분야 1억 원 등이다. 도는 이번 예산을 활용해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한 수입 시장 다변화 및 첨단 기술 국산화 도모, 반도체 중심 국산화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대, 중소기업 공동, R&D 및 판로 지원을 통한 상생 협력, 도모 등 3대 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대 과제에는 단발적인 일회성 지원보다는 산, 학, 연, 관을 잇는 협력 체계를 구축, 소재, 부품, 장비가 연계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인 대응력을 갖춰나가겠다는 도의 구상이 담겼다. 먼저 도는 이달 안으로 러시아 혁신 기술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다음 달 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경기 러시아 기술협력센터를 개소하기로 했다. 러시아와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체계를 말한 반도체 소재 수입 시장의 다변화를 꾀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본 의존도를 낮춘다는 구상이다. 둘째, 반도체 국산화 연구 및 연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산, 학, 연, 관이 함께하는 포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도는 다음 달 중으로 기업, 대학, 전담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기업 중심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업 및 연구기관과 4년 간 반도체 인력 양성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끝으로 펀드 출자기관과 소재 부품 국산화 펀드 조성 협약을 체결, 국산화 펀드의 본격적인 운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으로 윤기원, 연구기관, 대학,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소재 부품 국산화 연구사업단 협약식을 열어 중소기업 판로 지원 확보와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이들 3대 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조치로 타격을 입은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품 국산화 등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액은 총 26조 6,799억 원으로 지난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600여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다음 뉴스. 경기도 주식회사는 지난 6일 중국 연변지 정부 주성금 부주장을 만나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동북아 다자 경제협력지대의 진출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의 다양한 참여를 해줄 것을 제안받았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주식회사의 이석훈 대표와 홍성민 실장, 중국 연변지 정부의 주성금 부주장과 정승우 상무국장, 김은국 상무부국장, 연길 국제공항경제개발구의 이봉양, 주임, 한통회 국제무역유한공사의 박철남 대표이사와 신기택 상무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경기도 기업과 연변지 정부 및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위해 연변지 정부 운영 보세물류센터 내 경기도 통상사무소 및 중소기업관 설치, 북중러 접경 삼각지대인 중국 지른성, 연변자치구, 홍춘시 지역을 활용한 동북아 각국의 양자, 다자 경제협력지대 활용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경기도 주식회사 이석훈 대표는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 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연변주를 교두보로 한 안정적인 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교역 확장은 그 가치가 더욱 높다며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경기도와 연변주가 적극적 상호협력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데 앞장서고 싶다고 말했다. 연변주정부 주성금 부주장은 연변주는 인구의 약 40%가량이 조선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적으로 한글 혼용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시 안정적인 교두보로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성금 부주장은 연변주가 추진하는 다양한 외자기업 투자 지원 정책 및 다음 달에 오픈하는 연길보세 물류센터를 통해 연변주 기업과 경기도 기업의 합작 사업을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성금 부주장은 경기도가 연길보세 물류센터 내에 경기도 통상사무소를 설치한다면 사무실 임대료를 포함한 사무직기 등 제반시설 일체를 무상으로 전액 지원하겠다는 파격적 제안을 하며 경기도 연변주 진출을 적극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총 투자에 900억 원, 면적 13.36만 평방미터의 연길부 세물류센터는 보세빌딩, 세관국, 수입상품 전시, 검사창고, 일반 보세창고, 보세냉장고, 검사 플랫폼, 컨테이너 처리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예상 물동량은 900만 톤이다. 앞서 경기도 주식회사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중국 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 5일 현지 유통기업 한통회국제무역유한공사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다음 뉴스. 경기도가 시내버스 도민서비스 평가단과 함께 쾌적하고 청결한 시내버스 만들기에 나선다. 특히 경기 클린버스 시범사업으로 소독 및 스팀 세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깔끔한 시내버스 환경을 도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시내버스 도민서비스 평가단은 일반 버스 이용객으로 가장해 버스 업체의 서비스 상태를 볼 시 암행 점검한 후 도에 제보하는 식으로 버스 업체의 자발적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구성, 운영되어 왔다. 현재 31개 시군 258명의 도민이 평가단에 참여, 서비스 평가, 불편사항 제보, 서비스, 개선 제안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부터는 도민 서비스 평가단 평가 시 청결성, 쾌적성 항목을 새로 추가한다. 평가단이 평가한 내용은 업체별 인센티브 차등 지원을 위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된다. 이를 통해 업체들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 클린버스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시내버스의 소독, 스팀 세차를 지원, 청결 상태를 향상시켜 도민의 쾌적한 버스 이용을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1대당 최대 40만 원 이내에서 실내 클리닝, 차내 내부 스팀 살균, 창틀 및 좁은 틈 등 때 제거, 차량 내부 살균 탈취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다. 올해는 9월부터 12월까지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8천만 원을 투입해 시내버스 200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성과를 평가해 단계적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 뉴스. 경기도가 한탄강 색도 살리기를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지난 7월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 하반기도 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김광철 연천군수 등 경기 북부 지역 지자체장들이 한탄강 색도 개선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포천천, 영평천, 신천 등 한탄강과 연결되는 지방하천과 한탄강 본류의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한탄강 색도 살리기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번 단속의 총괄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맡는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7주간 한탄강 색도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섬유, 피혁 관련 사업장 31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민간 명예환경감시원과 관할시군,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 오염도 검사를 통한 색도 등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폐수 배출 시설 고장 방치 및 비정상 가동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드론을 적극 활용해 육안으로는 단속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감시함으로써 폐수 불법 방류 등 한탄강을 오염시키는 불법 행위를 색출할 계획이다. 이후 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조치할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광역환경관리소장은 고질적인 색도 오염으로부터 한탄강을 지키기 위해 이번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색도 배출 허용 기준 위반, 비정상, 가동행위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북부 지역에는 섬유, 피혁 업체가 밀집돼 있으며 섬유, 피혁 업체가 제품 염색 과정에서 사용하는 착색지 안료 및 염료 등은 하천 색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현행물환경보전법은 한탄강 수계하천에 방류할 수 있는 사업장의 색도 배출 허용 기준을 200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뉴스. 임신부들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2019년-2020년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됨에 따라 임신부들도 기존 대상자였던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무료 예방 접종을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는 연령별 실시기간을 확인한 뒤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조정욱 경기도 감염병관리과장은 무료 예방 접종 대상 확대로 임신부 폐렴,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플루엔자 접종률을 높임으로써 도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뉴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국내 최초로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새로운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 모델을 광교 신도시에 선보인다. 이현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1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 사업 모델을 발표했다. 이현욱 사장은 임대는 분양주택과 달리 부동산 경기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발주할 수 있어 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와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 정책에도 기여하게 된다며 이제는 주거에서 이용으로, 분양에서 임대로, 단순 임대에서 주거 서비스로 변환이 필요하며 임대를 고민하는 소비자의 주거 선택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장은 경기도가 국내 첫 도입하는 이번 사업은 과도한 대출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분양주택 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주택 부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조성하게 된다며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로또 분양 및 투기 조장 등의 피해를 없애고 단순한 임대 방식에서 벗어나 고품질의 주거 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집 걱정, 빚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지구는 광교 신도시 내에 27블록으로 549세대를 공급한다. 이 중 20%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 공급되며 내년에 민간 사업자 선정 및 리츠 출자 후 10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 및 월세를 내고 광교 신도시의 우수한 주거 환경에서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대출이자 대신 안정적인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식사, 청소, 돌봄 등의 고품질 서비스를 원가 수준에 이용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의 리츠 사업으로 추진되며 공사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택지공모형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건설 및 재무투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공공이 직접 보유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공공이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로또 분양 문제가 해결되고 공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토지를 매각하고 공사가 출자하여 배당을 수취하게 됨에 따라 공사의 부채 비율은 개선되고 재무 건전성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현욱 사장은 경기도와 도시공사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1차적 목표이다며 민선 7기 가에 약속한 4만 1천 호 임대주택 공급과 다양한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 핵심 정책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통해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